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시원했다. 이제 끝났구나. 평생 나를 부끄럽게 만들던, 공사판에서 시멘트 묻힌 손으로 돌아오던 초등학교 동창 어머니들 앞에서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던 사람, 그 사람이 드디어 사라졌다. 장례식장은 한산했다. 조문객은 10명도 안 됐다. 당연했다. 아버지에겐 친구도 인맥도 없었으니까. 나는 검은 양복 속에서 시계만 들여다봤다. 빨리 끝나야 할 텐데 서울로 올라가야 했다. 월요일엔 재판이 있었다. 그때였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남자 한 명이 들어왔다. 60대쯤 돼 보이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 그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참을, 정말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어깨가 떨렸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나는 불편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남자가 천천히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 가득한 손이었다. 박 선생님 아드님이시죠? 나는 멈췄다. 네,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박 선생님? 아버지를? 그 순간 뒤에서 또 누군가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애가 대학 갔어요. 고개를 돌리니 40대 여자였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우린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뭐라고? 대학, 선생님? 나는 얼어붙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내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건가? 글자도 못 읽던 그 사람을,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사람을, 머릿속이 하얘졌다. 상주실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유품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낡은 점퍼 한 벌, 깨진 시계, 그리고 손때 묻은 작은 수첩 한 권. 나는 그걸 집어들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다. 손이 떨렸다. 표지를 넘기려는데 글씨 한 줄이 보였다.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한 필체. 윤호. 내 이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섰다. 숨이 막혔다. 수첩을 펼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니, 두려웠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왜 아버지는 내 이름을 써뒀을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아버지를 선생님이라 불렀을까? 나는 천천히 첫 장을 넘겼다. 그 순간 내가 알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당신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수첩을 든 채 나는 30년 전으로 돌아갔다. 1995년, 초등학교 4학년. 그때 나는 아버지가 제일 싫었다. 학교 앞 문방구. 친구들은 죄다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나이키, 아디다스. 나는 시장에서 산 짝퉁. 야, 윤호 신발 봐. 완전 가짜 아니냐? 얼굴이 화끈거렸다. 집에 돌아와 소리쳤다. 아빠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다. 시멘트 가루가 손톱 밑에 박혀 있었다. 나는 그 손이 너무 싫었다. 더럽고 거칠고 초라한 손. 최악은 학부모 참관 수업 날이었다. 다른 애 엄마들은 화장하고 깔끔하게 왔다. 우리 아버지는 작업복 차림으로 왔다. 페인트 묻은 바지, 때 탄 흰 셔츠. 선생님이 물었다. 박윤호 학부모님, 여기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펜을 들었다. 그런데 손이 떨렸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 천천히 이름을 썼다. 진, 수. 뒤에서 누가 웃었다. 저 아저씨 글씨 왜 저래? 초등학생보다 못 쓰네. 귓속까지 뜨거워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땅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었다. 집에 오는 길, 나는 아버지 손을 뿌리쳤다. 아빠, 왜 학교에 온 거예요? 윤호 보고 싶어서. 창피하게 아버지가 멈춰 섰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아빠는 왜 이렇게 무식해요? 왜 이렇게 창피하게 살아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중학교, 고등학교. 나는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우리 아버지, 회사 다녀. 바빠서 집에 잘 안 와. 사실은 매일 새벽 5시에 나가.
밤 9시에 들어왔다. 공사장, 철거 현장, 페인트 칠. 아버지는 늘 구석에서 밥을 먹었다. TV도 안 봤다. 뉴스도 안 봤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 번은 물었다. 아빠, 심심하지 않아요? 괜찮아. 아빠는 너만 보면 돼. 나는 고개를 돌렸다. 고등학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 최우수상을 받았다. 학교에서 시상식을 한다고 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일날 시상식장 구석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작업복이 아니었다. 낡았지만 깨끗이 달인 양복.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나는 상을 받고 내려왔다. 아버지가 다가왔다. 윤호야, 축하한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빠, 누가 오래요? 집에 가 있어요. 아버지 얼굴이 굳었다. 그래도 웃으려 했다. 그래도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다. 친구들한테 갔다. 그날 밤 아버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다. 상장 사본이었다. 구겨지지 않게 조심조심 만지고 있었다. 그 손, 나는 평생 그 손이 싫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하지만 그 손은 상장을 쓰다듬고 있었다. 마치 보물을 만지듯이. 나는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때는 몰랐다. 그 아버지처럼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장례식장. 나는 다시 수첩을 들었다.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5년 11월 3일. 윤호 학교 갔다. 내 글씨가 창피했나 보다. 괜찮아. 아빠가 더 배우면 돼. 오늘부터 야학 다닌다. 야학. 아버지가 야학을 다녔다고? 나는 숨이 막혔다. 손이 또 떨렸다. 아버지, 당신은 그때부터 공부를 했던 겁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30년 전 그날, 아버지가 구석에서 혼자 뭔가 쓰고 있던 게 기억났다. 나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수첩엔 아직 수십 장이 남아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2010년, 나는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사법시험 합격, 대형 로펌 입사, 명함엔 변호사 박윤호라고 박혀 있었다. 드디어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다. 강남 오피스텔, 독일제 세단, 수입 양복. 나는 거울을 보며 웃었다. 이제 아무도 날 무시 못해. 그해 추석,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호야, 명절인데 집에 와라. 바빠서 못 가요. 그래도 나는 전화를 끊었다. 2012년 설날, 또 전화가 왔다. 윤호야, 아빠가 떡국 끓였다. 아빠,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거짓말이었다. 그날 나는 친구들이랑 이태원에서 술을 마셨다. 2013년 봄, 아버지가 예고 없이 서울에 왔다.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다. 203호님, 아버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요. 나는 내려갔다. 아버지는 로비에 서 있었다. 여전히 낡은 점퍼, 손에는 비닐봉지. 윤호야, 반찬 좀 갖다 주려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 같은 건물 사는 변호사 선배도 있었다. 나는 낮게 말했다. 아버지, 왜 미리 연락 안 하고 오세요? 깜짝 선물 주려고. 저 바빠요. 그냥 돌아가세요. 아버지 손에서 봉지가 떨어질 뻔했다. 아버지는 웃으려 했다. 입꼬리가 떨렸다. 그래, 바쁘지. 아빠가 미안하다. 다음엔 연락하고 오세요. 나는 돌아섰다. 뒤도 안 돌아봤다. 엘리베이터 안.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쩔 수 없잖아. 체면이 있지. 나도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야. 가슴 한쪽이 쓰렸다. 하지만 무시했다. 그때 나는 몰랐다. 아버지가 로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는 걸. 비닐봉지를 경비 아저씨에게 맡기며 말했다는 걸. 우리 아들 바쁘니까 나중에 전해주세요. 경비 아저씨가 물었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올게요. 2015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뜸해졌다. 나는 편했다. 이제 포기했나 보네. 그해 겨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전화했다. 윤호야, 아빠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뭔데요? 변호사가 그렇게 바쁜 직업이냐? 나는 짜증이 났다. 아빠, 솔직히 말할게요. 저 바빠서가 아니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한참 후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도 윤호야, 넌 내 자랑이야.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나는 차갑게 답했다. 그만 전화 끊을게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다. 그 후로 3년 아버지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승진했고 외제차를 바꿨고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같은 시간 아버지는 시골 야학에 있었다. 70대 할머니들 앞에서 칠판에 글자를 쓰고 있었다. 사랑. 할머니 한 분이 물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읽어요? 사랑입니다. 아이고, 어렵네. 아버지가 웃었다. 저도 50살에 처음 배웠어요. 할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물었다. 선생님, 왜 이 일하세요? 돈도 안 되는데. 아버지가 창밖을 봤다. 제 아들이 변호사거든요. 자랑스럽겠네요. 네. 그 애가 글 읽을 줄 아는 아버지를 원했어요. 그래서 배웠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제 아들처럼 자식 자랑하며 살 수 있게요.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혔다. 선생님 아드님은 복 받을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복 받은 겁니다. 장례식장. 나는 수첩 3번째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었다. 낡은 단체 사진. 야학 앞에서 찍은 사진.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가운데 아버지가 서 있었다. 손에는 분필, 얼굴엔 환한 미소.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2015년 봄, 은혜야학 졸업식. 올해 수료생 12명. 모두 자기 이름 쓸 수 있게 됨. 나도 이제 선생님이 됐다. 윤호야, 아빠 자랑스럽지? 나는 손을 떨었다. 2015년, 내가 아버지에게 전화 끊으라고 한 그해, 아버지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 목이 메었다. 당신은 그때 나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까? 하지만 나는 그 전화조차 끊어버렸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평생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다. 나는 그 웃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미안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첩엔 아직 반이 남아 있었다. 나는 4번째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내가 상상도 못한 진실이 적혀 있었다. 4번째 페이지. 나는 숨을 참았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넘겨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펼쳤다. 1996년 3월 2일. 윤호 새 학기 시작. 학용품비 3만 원 필요. 오늘 철근 일 12시간. 일당 4만 5천 원. 윤호 공책 10권 샀다. 글씨가 흔들렸다. 손으로 쓴 게 아니라 온몸으로 쓴 것 같았다.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1997년 5월 15일. 윤호 운동화 바닥 다 다름. 새 신발 5만 원. 오늘 페인트 칠 15시간. 허리 아프다. 그래도 윤호 좋아할 것 같다. 1998년 9월 1일. 중학교 입학. 교복값 12만 원. 이번 달 공사 3개 더 받았다. 무릎이 안 좋아졌다. 괜찮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버지의 몸이 부서지고 있었다. 1999년 허리 디스크, 병원 안감, 윤호 학원비가 더 중요. 2000년 손목 터널 증후군, 진통제로 버팀, 윤호 성적 올랐다. 행복하다. 나는 책상을 움켜쥐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2003년 3월. 윤호 고등학교 입학. 특목고 합격. 입학금 50만 원. 기숙사비 매달 30만 원. 새벽 4시 출근 시작. 밤 11시 퇴근. 윤호 얼굴 못 봐도 괜찮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글씨가 번졌다. 땀방울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2006년 2월. 윤호 서울대 합격. 등록금 1학기 350만 원. 생활비 매달 50만 원. 건설 현장 2개 동시 근무. 손가락 다쳤다. 병원 안 감. 윤호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 페이지 모서리에 얼룩이 있었다. 갈색으로 변한 핏자국. 아버지는 피 묻은 손으로 이걸 쓰고 있었던 거다. 2008년. 윤호 로스쿨 합격. 3년 등록금 1억 필요. 집 담보 대출. 보험 해지. 밤 경비 아르바이트 시작. 낮엔 공사장. 밤엔 경비. 잠은 5시간. 괜찮다. 우리 아들 변호사 될 거다. 다음 페이지엔 병원 진단서가 끼워져 있었다. 구겨지고 찢어진. 나는 펼쳤다. 환자명 박진수. 진단명 만성, 요추 추간판 탈출증. 양측 무릎 연골 파열. 손목 터널 증후군 중증. 권고사항. 즉시 업무 중단 및 수술 필요. 날짜를 봤다. 2010년 3월. 내가 로스쿨 졸업하던 해. 그때 아버지는 수술이 필요한 몸으로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진단서 뒷면에 아버지 글씨. 수술비 500만 원. 윤호 사법시험 준비 중. 수술은 나중에. 윤호가 합격하고 나서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아버지. 온몸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겼다. 2013년 봄. 아버지가 서울에 왔던 그날. 2013년 4월 7일. 윤호 보러 서울 감. 반찬 해갔다. 윤호가 바쁘다고 함. 나한테 돌아가래. 괜찮다. 바쁜 게 좋은 거다. 성공했다는 뜻이니까. 그래도 안아주고 싶었는데 참았다. 윤호 창피할까봐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넘겼다. 2018년 12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윤호야. 아빠는 글을 늦게 배웠다. 50살에 처음 기억. 니은 디귿을 썼다. 부끄러웠다. 그래도 배웠다. 너 때문에. 네가 글 읽는 아버지를 원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매일 밤 공부했어.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포기 안 했어. 지금은 야학에서 가르치고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선생님 소리 들어. 기분이 좋더라. 윤호야, 아빠는 평생 글을 몰랐지만 단 하나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게 있었어. 박, 윤, 호, 너의 이름. 이 이름 쓰는 법은 하루에 100번씩 연습했어. 글은 몰라도 사랑은 쓸 수 있더라. 윤호야,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평생 자랑스러웠다. 끝까지 자랑스러울 거다. 사랑한다. 나는 바닥에 엎드렸다. 소리 내어 울었다. 아버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수첩에서 냄새가 났다. 시멘트, 페인트, 땀 냄새, 그리고 사랑. 나는 평생 아버지를 무시했다. 무식하다고, 창피하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를 몰라도 내 마음을 읽었다. 학교 성적표보다 내 표정을 더 잘 봤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하지만 아버지는 없었다. 차가운 영정 사진만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나는 수첩을 닫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가끔 꿈을 꿉니다. 아버지가 나타나 물어봅니다. 윤호야, 아빠 자랑스럽냐? 나는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아버지 아들이어서 행복합니다. 어제 수첩 맨 마지막 장을 또 펼쳤습니다. 100번도 넘게 본 그 페이지. 그런데 어제는 구석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윤호야, 아빠가 바라는 거 딱 하나 있다. 너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거든. 사랑한다고 말해줘. 매일 아빠처럼 참지 말고. 나는 그 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게 아이가 생기면 매일 안아주겠다고, 매일 사랑한다 말하겠다고. 여러분,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귀찮아라고 미룬 전화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을 수 있을 때, 아버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버지, 이제야 압니다. 당신이 쓴 글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었다는 걸.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은 당신의 따뜻한 벗이 되어 드릴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매일 선물하겠습니다.